설비 보전 기사 25년도 공합 6번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편솔, 여기 양솔, 그리고 센서, 리미트 스위치 있고요. 공개 문제 6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기 회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변이 선도는 이제 A 실린더 전진 후진 후에 B 실린더 전진 후진. 그리고 유지 보수 계획은 이제 비상 정지랑, 그리고 A 그 솔레노드 밸브를 편솔을 이제 양솔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이제 B 후진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급속 배기 밸브를 달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제가 2D 도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를 이제 K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K1A 접점을 이제 K2A 접점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6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동작을 할 때 연속 동작을 할 때 그 보면은 양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K1, K3 그 다음에 K4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원래는 K 두 번째 동작이 이 녀석이잖아요. 얘를 양솔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얘와 얘를 바꾸는 거니까 상관없고, 여기는 K2 A 접점이 와야 돼요. K2 A 접점. 왜 그러냐면은 여기 순서를 보시면은 K1이 Y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전진하겠죠. 후진하려면은 얘를 신호를 끊어줘야겠죠. 끊어주는 게 얘란 말이죠. K2가 얘를 끊어줘요. 그럼 얘가 죽으면서 후진하겠죠. 그래서 K2가 작동할 때 후진하게 되니까 여기다가 K2A 접점을 달아줍니다. 근데 공합 5번하고 6번은 가끔씩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로 바꿔주냐? 여기를 뭘로 바꿔주냐면은 이제 K2A를 K1의 B로 바꿔주는 겁니다. K1의 B.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양솔로 바꾸는 경우 어차피 유지 보수를 보시면은 2번에 보면은 A 쪽을 양솔로 바꾸는 게 5번하고 6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지 시험지를 받으면은 유지 보수를 먼저 보시고 이거는 5번하고 6번이다 그러면 미리 여기다가 K2의 A 접점을 하고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기본 동작을 했을 때는 얘만 바꾸지만은 연속 동작을 할 때는 변이 선도대로 안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A가 끝나고 나서 B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연속 동작을 누르게 되면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동시에 실린더가.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어디를 바꿔주냐? 이제 여기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여기를 바꾸거나 여기 또 라인에서 하나 바꿔주는데, 여기 라인을 바꾸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라인을 바꾸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K2와 릴레이 사이에 K3 B 접점을 달아줍니다. 요거는
기본 동작할 때 미리 달아주셔도 되고 연속 동작할 때 달아주셔도 되는데 기본 동작해도 미리 달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은 기본 동작하고 나서 어차피 연속 동작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달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K3 비동작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는 이제 요거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랑 용량 있죠. 유도 용량.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용량형이죠. 용량형은 플라스틱이고 유도는 금속이에요. 금속. 그 센서 맞닿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이번에 2회차에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 따라서 실격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방향이 틀리면은 간점 또는 실격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간점이 좀 더 유력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센서는 뭐 방향은 없으니까 아예 다른 거 쓰면은 실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센서가 총 4개, 그러니까 2개를 써야 되니까 유도형과 용량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4개가 비치되어 있다. 그럼 잘 보고 하셔야 되고, 이 2개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용량형이 아니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순천에서 쳤었는데 그때 저는 제 자리에는 용량형이 그대로 있었어요. 용량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자리에는 또 다른 것도 섞여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기존에 미리 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먼저 구비된 자리에 가셔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시고, 뭔가 센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센서 먼저 확인하시고 질문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검사 받고 있을 동중에 난 다 있다 생각하고 검사 맡았는데 이 센서 잘못 달았네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수험자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결국은 함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센서에 대해 잘 알고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거죠. 결국은 평가 항목에는 뭐 들어있을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험 공개 문제 그 주의사항엔 그거 맞게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시험장에서는 뭐 이 실린더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장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또 시험 전에 테스트하는 시간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조금밖에 시간 안 주더라도 손 들어가지고 이거 좀 더 주셔야 된다고 어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시험이니까 갑자기 안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고, 편솔과 양솔은 보시면은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가 이제 양솔이고 얘가 이제 편솔이에요. 편솔 다 이렇게 기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공학 같은 경우는 쉬워요. 거의 얘랑 얘가 밖에 거의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간혹가다 딴 것도 배치될 수 있을 경우 있는데 시험 도면하고 똑같은 거 보시고, 양솔은 여기 꼽을 수 있는 게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양솔 구별 쉬우실 거고, 편솔은 이렇게 돼 있고 스프링 모양 나와 있죠. 이거를 보시고 구별하시면 되고, 방향은 지금 실린더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요.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눌러지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고, 얘는 후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후진하면서 얘를 건드리면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는 전진하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실린더 여기 있다 치고 전진하면은 이렇게. 근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2개 배치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배치된 게 맞는데 얘는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처음부터 바로 지나가면서 눌려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눌러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눌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진했다가 후진하면서 이제 눌러지는 거예요. 후진하면서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런 식으로 딱 눌러져 있는 위치에 되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공합은 이제 손으로 얘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 최대한 뺀 다음에 위치에 맞춰 주시면 되고, 유압 같은 경우는
그 정기 적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를 최대한 뺀 다음에 위치 맞춰주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용량형은 여기 보면 이렇게 기호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인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금속이죠.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얘를 써야 됩니다. 이거 혹시라도 다른, 이게 리미트 스위치는 웬만하면 이렇게 거의 생겼기 때문에 또 이게 튀어나오는 거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쉬운데, 얘는 좀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시험장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어떤 모양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계획에 보면은 우리 그 급소 배기밸브 있죠. 여기 킥 인히비트라고 나와 있죠. 이걸 쓰셔야 됩니다. 모양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끼워 보면은 끼우는 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끼워보고 속도가 좀 더 빠르게 후진한다 그럼 되는데, 끼워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잘못 꼽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딴 거 있거든요. 거기도 실제 3D로 한 거 그거 보시고 하면 됩니다. 이거 틀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강압 밸브죠. 강압 밸브는 그냥 게이지에다가 이거만 있으면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강압 밸브 압력은 여기 뭐 메가파스칼도 있고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도 있고 바도 있는데, 그 단위 환산 잘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상 시험자 못 가실 경우에는 단위 환산 방법도 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뭐 5를 맞춰야 되니까 숫자 5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 잘 캐치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는 시작 점검 전에도 한 5를 맞춰놓고 기본 구성하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5를 맞춰보세요. 왜냐면 안에도 공기가 저장되어 있건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5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실제 시험에서 순간적으로 이거 안 맞췄는데 5 살짝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봐주더라고요. 5는 오차 범위까지 좀 괜찮겠는데 6이라든지 뭐 7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좀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작동해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 이대로 그냥 배치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A 실린더가 전진 후 B 실린더 후진, 그 다음에 A 실린더 후진, B 실린더 후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 수정을 안 한 거예요. 그 작동을 하면은 전진, 잠깐만요. 지금 이미 수정을 한 거예요. 제가 K1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하면은 봐봐, 처음부터 동시에 움직이죠. 처음부터 동시에 움직입니다. 다시 그것도 작동이 안 돼요. 하면. 그래서 얘를 K2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K2로 바꿔 주시고, 다시 하면은 정상적으로 후진하고, 얘가 전진하고 후진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꾹 눌러 볼게요. 봐봐요. 그러니까 B 실린더가 작동할 때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얘가 연속 동작할 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K3에 B 접점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K3,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제가 기본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꾹 눌러 볼게요. 자, 꾹 누르면은 끝났고, 그 다음에 B가 움직이고 다시 후진, 다시 또 연속 동작. 어차피 꾹 누르는 게 연속 동작이니까. 그래서 항상 기본 동작을 하고 나서도 꾹 눌러보세요. PB1을. 가끔씩 이게 K 공항 6번처럼 변이 선도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끼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랑 요거는 이제 추가죠. 얘는 수정이고 얘는 추가. 여기 두 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 동작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 동작 응용을 볼게요. 급속 배기 밸브. 급속 배기 밸브는 여기다가 달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급속 배기 밸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끊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시뮬레이션은 또 속도가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올 수 있는데 얘를 뭐 좀 빠르게 하면은 천 안 되나? 100으로 해야 되나?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한데 1000 안 되나? 1000 되는가 보다. 좀 빨라진 것 같죠? 어차피 근데 거기서는 따로 설정 안 해도 되니까 굳이 상관없고, 설정하는 게 만약 있다면은 그거 조절하는 게 레오 같은 게 있으면은 하시면 됩니다. 딱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비실드 후진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후진할 때 얘가 빠르게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 달아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양솔을 바꿔야 되죠. A 실린더의 방향을 양솔로 바꾸는 거죠. 얘를 양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미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 요거 세 개 호수 그대로 여기다 꼽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선도 그대로 꼽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이제 선만 두 개 따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죽여서 얘가 죽으니까 얘도 죽어서 후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K2에 의해서 얘가 후진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K2에 A 접점을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K2A를 쓰니까 가끔씩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가끔씩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기계적인 문제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보면은 A 접점과 B 접점들이 순간적으로 열렸다 닫혔다를 하면서 속도 차이가 있어요. B 접점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K1의 B 접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K2 A 접점 써서 작동 잘하면 상관없는데, 시험에서 보면은 검사 받기 전 잘 됐는데 검사 맡을 때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상은 작동이 잘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K1B 작동 해보시면 됩니다. K1B 접점으로 쓰는 게 괜찮더라고. 저 같은 경우 저도 원래 연습하면서 처음에는 K2A 접점 했었는데 다른 날 또 연습해보니까 안 움직이더라고. 갑자기 A 실린더 후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계속 찾아봤다가 이제 저도 이 방법을 쓰게 된 거죠. 찾아보다가 계속 연습하다 보니 해가지고,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양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Y4가 되겠죠. Y4,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얘는 이제 Y4가 되고, 그 다음에 A 접점, 이거 아니고 B 접점, K1이
B접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면은 전진하고 후진 그대로 작동하죠. 전진하고 후진 작동하죠. 또 연속 동작 해볼게요. 작동 잘 하죠. 물론 요거를 K2의 A 접점으로 해도 됩니다. 작동합니다. 작동 잘 되죠. 근데 이거 가끔씩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될 때가 있고 어느 순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은 K1의 A 접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번과 6번은 저 새로 추가될 때는 K1의 B 접점을 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전기 스위치를 해야 되죠. 연속 동작하고, 그리고 비상전기 누르면 실린더 후진하고 램프 점등, 비상전지 풀면 다시 초기화 되는 걸로 하면 되겠죠. 램프 좀 살짝 당겨주고, 그러면 이제 비상정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여기를 끊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모듈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모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이 현재 여기 24 라인인 거죠. 근데 비상정지는 얘 라인을 끊고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뭐 얘랑 얘를 끊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끊으면 되겠죠. 얘랑 얘를 끊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끊고, 얘가 기존 24고 얘가 새로운 24예요. 그래서 얘를 끊어서 이런 식으로 얘를 요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얘 B접점이니까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전원이 다 나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만 지금 전기가 흐르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다음에 다시 얘를 후진하는 릴레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 이제 후진하려면 접점 2개를 써야 되죠. 여기 2개.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24V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서 가면 안 되겠죠. 여기는 전원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A 접점을 들어가고, 또 여기서 A 접점을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들은 이제 후진 솔밸브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램프 같은 경우는 여기 얘를 누름으로 해서 얘가 후진하면서 얘가 전원이 들어가니까 여기 릴레이에다가 여기 릴레이에서 바로 램프를 꽂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K6 릴레이라고 치면은 따로 K6 A 접점을 해가지고 A 접점이든 B 접점이든 어쨌든 켜지게 되는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바로 여기서 릴레이를 꽂아서 릴레이에서 바로 꽂아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선 하나만 꽂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램프가 없고 다른 식으로 램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버튼 램프를 썼어요. 버튼 램프인데 여기 램프 표시가 있죠. 똑같이 릴레이에서 이걸 뽑아서 끼우고 얘를 마이너스로 선을 연결해 주시면은 자, 얘를 누르면 얘가 불이 들어올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램프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또 이거를 안 쓰는 경우는 얘를 써도 돼요. 얘도 꾹 누르면 한번 들어갔다가 하니까, 왜냐면 공개 문제 보면은 유지형 스위치 가능하다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아요. 얘를 끊어서 얘를 B 접점으로 가요. 그리고 얘를 A 접점으로 가요. 그리고 똑같이 얘를 이렇게 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릴레이로 가요. 똑같아요. 방법.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유압에서 얘가 고장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로 좀 당황했지만 빨리 캐치해가지고 얘로 사용을 해서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뭐 이거 하나만 써도 상관없고 뭐 이거 써도 상관없고, 이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개 다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연속 동작률 릴레이가 하나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후진 릴레이가 필요할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PB2 버튼이 필요하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3D를 먼저 하기 전에, 물론 3D가 더 편해서 3D로 바로바로 외워가지고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하시면은 내가 혹시나 실수를 했을 경우 라든지 중간 작동이 안 될 경우 빨리 캐치해가지고 찾아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K5를 할게요. 이거 K6를 해야 되군요. 5개가 썼으니까 K6, 얘는 K7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제 램프 라이트가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아무 때나 꼽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딱 누르게 되면은 얘가 지금 K6가 될 것이고, 얘도 K6가 될 것이고, 얘가 이제 PB2. 자, 여기서 작동을 시켜보면은 지금 후진은 아직 안 달았어요. 후진은 뭐 일단 기본 동작은 작동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속 동작 눌러야 되는데 지금 케이스 달려있죠. 케이스를 또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작동하면은 연속 동작이에요. 역시 지금 동시에 같이 움직이죠. 어쨌든 A 실드가 끝나고 나서 B가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여 버리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여기를 K3로 해주시고 하면은 이제 연속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A 전진하고 후진, 그 다음에 B 전진하고 B 후진, 다시 A 전진하고 B 후진. 자, 여기서 전진하고 있을 때 정지 누르면은 지금 했을 때 라이트는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가니까 여기도 전원 다 끊어졌어요. 왜냐 여기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후진은 안 하죠. 이 상태에서. 왜냐 추가적으로 안 달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작동했기 때문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진을 달아줘야겠죠. 이제 여기가 얘가 B접점으로 붙어 있으니까 지금 시뮬레이터를 작동시키면은 이렇게 전원이 좀 들어가고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근데 얘를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전원이 다 꺼지죠. 맞죠? 여기서 뽑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A 접점 2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얘를 후진시키는 게 Y4랑 Y3죠. Y4, Y3. 딱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왜 연결 안 돼? 다시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를 K7 얘도 K7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작동을 시켜 보면은 이제 기본 동작 하면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연속 동작을 누르게 되면은 작동이 잘 됩니다. 자, 여기서 얘를 눌러 볼게요. 자, 전진한 상태 눌러 볼게요. 지금이다. 그림은 어차피 얘는 동시에 안 되고 얘 끝나서 얘 움직이고 얘 멈추면 얘 움직이기 따로따로라서 하나밖에 전진 상태에서 누르면 하나만 움직여요. 왜냐면 얘가 후진 상태니까. 그리고 지금 다 후진했죠. 다시 풀고 다시 기본 동작 눌러서 지금 하면은 또 후진되죠. 바로. 그리고 만약에 전진하고 있을 때 바로 후진 해도 작동하니까 하겠죠. 다시 풀고 다음에 이제 B 동작을 할 때 바로 누르니까 바로 안 움직이죠. 다시 전진할 때 지금 바로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램프도 들어오고 후진도 다 하고 그리고 또 뺐을 때 다시 바로 작동할 수 있게 초기화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흘렀을 때 바로 또 작동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회로도에서 이렇게 쓱싹쓱싹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에 시험 주잖아요. 그때 답이 왜냐면 설명 시간 좀 길어요. 근데 솔직히 주의사항은 미리 다 숙지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 듣는 순간에 꾸적꾸적 끓여가지고 미리 수정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물론 감독관들이 그 설명하는 동안 수정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은 기본 동작을 수정하는 부분 어디 해야 되는지 바로 캐치해 놓고 끝나자마자 그 부분 먼저 수정하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다 그려가지고 바로 이제 들어가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굳이 얘랑 얘밖에 수정을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공합 3번하고 유합 7번이 나왔었는데 공합 3번도 바로바로 수정하고 왜냐면 공합 3번 쉽잖아요. 하나만 수정하면 되니까 공합 7번도 그냥 어렵지 않게 유합 7번도 어렵지 않게 수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을 통과해야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기본을 먼저 숙지하시고 도면 완전히 안 외워도 되니까 특징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걸 봐도 모르겠다 5번과 6번 같은 건 모르겠다 그러면 유지 보수를 보시고 시윈드 A 방향 추천하는 거네 그러면은 일단 5번 6번이야.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꾹 눌렀을 때 변이 선도대로 작동 안 한다. 그럼 얘는 6번이야. 근데 5번은 꾹 눌러 작동하네? 그러면은 얘는 5번이야. 이런 식으로 캐치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정확히 모르겠으면은 최소한 얘를 흐름도를 내가 따라가면서 지금 K5가 안 붙었으니까 지금 얘를 눌러 작동이 안 되네? 그럼 K5 어딘가? K5는 여기 있네? K5는 LS1이야. 근데 원래는 여기도 하살표가 들어가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붙으니까. 근데 굳이 이거는 아니까 제가 말 안 한 거예요. 어차피 A 접점인 거 알고,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긴 한데, 첫 번째 라인은 무조건 A 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안 바꿔도 돼요. 그냥 이제 A 접점이지만 여기 물리적으로 붙어 있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얘를 눌러 있잖아요. 리미트 스위치를 얘를 딱 눌러 있으니까 그래서 붙어 있고 붙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보시면은 얘는 똑같이 A 접점인데 S2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표시가 해놨겠죠. 근데 얘는 이제 원래는 이제 보면은 다른 거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LS1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LS1도 그 비접 동작 붙은 것은 있지만 그래서 하살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는 뭐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거 ED는 어느 정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기본 회로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3D로 이제 선 꼽는 거 할 때 그때는 이제 자동적으로 머릿속 들어와요. 이게 하다 보면은 몇 번 꼽다 보면은 여기서 그냥 선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연속 동작도 이거 뭐 기본이면은 기본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떻게 꼽혀 있다고 치면은 24V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데 들어갔다 치면 여기 연속 동작이니까 얘 릴레이 24V에서 얘로 가서 마이너스 달고 요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이런 식으로 릴레이 다시 얘로 가서 얘가 이런 식으로 또 릴레이 어떤 이런 식으로 연속 동작 이렇게 꼽는 거 연습하면은 굳이 도면을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이거 왜냐면 16개를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기본 동작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1번이에요. 1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잖아요. 솔직히 20, 30대 젊은 분들은 그냥 이제 외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한 5, 60대 선배님들이나 형님들께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리는데 ED로 그리는 게 더 어려워요. 솔직히.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모듈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미지로 그 연필이라든지 지울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꼽는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은 영상을 보시고 따라서 계속 꼽는 연습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아예 외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상정지랑 타이머는 웬만해서 안 까먹는데 카운터가 보면은 카운터를 체킹해주는 부분 그게 가끔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틀은 안 바뀌는데 예를 들어 공합 4번은 뭐 K4를 썼다 그러는데 공합 7번은 뭐 K8 썼다 이 부분이 숫자가 바뀌는 것 뿐이지 전형적인 모드는 안 바뀌니까 그 틀을 외우고 계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데 왜냐면 유지보스 1번이 배점이 제일 높아요. 이게 1회차 2회차 지금 시험이 끝났지만 내피셜로는 그 수험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1번 점수가 5점이고 2번 3점이 합쳐서 5점 이렇게 되니까 1번 점수가 배점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필답도 바뀌었기 때문에 필답에서 최소 20점 이상 못 맞았을 경우는 1번이 틀리게 되면 진짜 상당히 큰 합격이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용접도 통과한다고 치면은 10점에서 15점 이상 받을 수 있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기본 점수가 10점인지 15점인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진짜 통과만 된다고 치면은 뭐 15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짜게 준다고 10점으로 치고 했을 때 공유합이 20점, 20점이니까 뭐 1점 기본만 했을 때 10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20점이죠. 그럼 필답에서 20점을 받았어. 그럼 40점이죠. 그러면 유압에서 만약에 15점 그러니까 20점이다 10점 10점이면 20점에다가 40점이죠. 그럼 20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20점 맞으려면 용접 만점이 20점인데 2점 맞기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15점 15점씩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응용 2번 3번은 쉬우니까 근데 기본은 날려버리 근데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유지보스 2번 3번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무조건 맞춰야 되고 기본은 진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본을 못하면은 실격인 것도 실격이지만 유지보스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 동작은 공합 1시간, 유압 1시간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시간 분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동작을 최소
30분 안에는 끝나야 돼요. 진짜 못해도. 저는 20분 안에 끝내는 걸로 연습을 했는데 이번에 시험 치면서 해보니까 공합이 유지보스까지 다 해서 23분 정도 걸렸고 유압도 한 25분? 한 30분 이내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그 정도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같이 젊으신 분들은 20, 30대 분들은 금방금방 해요. 시간은 솔직히 널널해요. 근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선배님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공유압을 잘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용접을 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좀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인데 용접을 아예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떨어질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공유압도 공유압이지만 용접도 좀 차분히, 처음 용접하시는 분들은 공유압부터 하는 게 아니고 용접부터 하셔야 됩니다. 용접부터 학원 가가지고 용접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용접을 배우고, 왜냐하면 공유압은 그래도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용접 무조건 학원에 가서 실습장에서 해야 되니까 용접을 좀 처음 비중을 많이 주시고, 어느 정도 용접이 됐고 이제 시험도 좀 다가왔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필기 합격 시험 치러 가잖아요. 필기 시험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필기 시험 컴퓨터 바로 합격 불합격 나오잖아요. 그때 보고 합격을 했다. 그때부터 바로 내가 실기를 칠지 안 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러니까 실기 신청하는 날부터 하지 말고 실기 신청하기 전날부터 용접은 미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 좀 어느 틀을 좀 갈고 닦은 다음에 좀 실기 신청하고 나서 학원 또 한 번 더 가셔서 그때는 이제 감각 유지. 그때부터는 솔직히 본인 시험편 사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연습용 시험편 뭐 대충 뭐 모제 같은 거, 폐 모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셔야 되고, 뭐 직장인이신 분들은 뭐 용접을 연습할 수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용접을 좀 어느 정도 숙달하면서 배우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실기를 한번 해쳤는데 떠졌다, 아니면 또 작년에 뭐 지력해놓고 떠져가지고 이제 실기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시간이라든지 기간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용접을 작년에 그 피부아크 용접 기능사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했거든요. 그때 조금 연습해보고 시험 하루 전날까지 안 했어요. 그 시험 하루 전날 1시간 정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운 좋게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하니까 감각이 좀 돌아와가지고 실제 시험 때는 무난하게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또 그 배우는 그 역량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 일주일만 하고 어떤 사람 한 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암기하셔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사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공합 6번 ED로 해려도를 보면서 이해하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최소한 얘를 좀 숙달을 하고, 무조건 이게 필기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뭐 수정 도면 바로 답지치 정답집 찾아가지고 수정하고 바로 연습하면은 내게가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이걸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순차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A 접점, B 접점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고, 이 공합 장치 원리 이런 것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한 일주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좀 내가 릴레이가 뭔지, 뭐 이런 접점이 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필답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